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가 남쪽 방향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에 7년 만입니다. 자,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서 북한은 지난 29일 날 이달 31일 0시부터 다음 날 11시 11일 0시 사이, 그러니까 이달 30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그러니까 한 12일 11일 12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 그 예고를 해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그리고 위성 덮개 낙하 지점으로는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또 2단 로켓 낙하 지점으로는 필리핀 루손섬 동방 해상을 지목했습니다. 자, 합참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예고에 미군과 함께 도발 가능성을 추적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 직후 경고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경고 문자가 발송되고 난 이후에 이 당국은 이 서울시 발령 경계 경보가 오발령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경고 문자를 보고 또는 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일찍 잠에 깬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 경고가 오면 잠을 깨는 건 당연한 거지만 위협이 있을 때 잠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정작 경고를 해놔놓고 어디로 그 대피를 하라는 건지, 뭐 이 사실상 북한의 이 미사일로 추진되는 발사는 이미 예고됐었는데 그 전에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의 대피도가 어디는지,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할 때도 훈련도 하지 않고 대피도 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서울특별시가 31일 오전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를 발령했지만 잘못 발령된 것이었다고 행정안전부가 바로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시간에 일본에는 이 북한의 발사체 탄도미사일이 발생됐다, 오키나와 주민에 대해서는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피령이라는 걸 내리는데 우리는 그냥 빨리 뭐 미사일이 발사되었으니까 대피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경고 발령을 했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어디로 대피할 것인지, 또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자, 이건 전혀 그동안 훈련이나 이 예령을 주지 않고 있다가 지금 있다가 이제 만약에 오늘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거기 뭔가 가공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쪽에 어디 떨어졌다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자, 너무나 준비 안 됐고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이른 아침에 가족끼리 전화하고, 자, 이 경보 올리는데 어떻게 됐나, 뭐 이 대피했나, 이런 안부 묻는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자, 행안부는 오늘 오전 6시 41분에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 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이유는 앞서 서울시가 이날 오전 6시 32분에 서울 지역의 경계 경보를 발령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경계 경보는 적의 지상 공격과 침투가 예상되거나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에 의한 공격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경보입니다. 자,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가 남쪽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한 발사체를 쏜 것은 2016년 2월 7일 광명성호 이후에 7년 만인데, 그동안 이 군과 우리 당국은 자,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훈련. 문제는 과거에 민방위 훈련도 하고 뭐 이랬으면은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어디 대피한다든지 뭐 이럴 때, 지금은 북한의 이 핵이 탑재됐을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 이런 것들이 이제 북남한 쪽으로 발사가 되었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요령에 의해서 어디로 가서 대피를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훈련이 전혀 없었다 하는 점입니다. 자, 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을 지금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 합참의 발표 직후에 서울 전역에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의 쏜 발사체는 서해상으로 비행했고 수도권과 무관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오키나와현 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에 인공위성으로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 이게 J-ALERT이라고 합니다. J-ALERT.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보도를 하고 있는 일본과 그리고 한국은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하면서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물 안이나 지하. 자, 이런 걸 보면 일본은 상황이 생기면 신칸센을 멈춘다든지 적극적으로 이 국민에게 구체적인 행동 지령을 내리는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발령이 했으니까 6시 32분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대피할 준비. 자,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오늘 32분 전환 상황을 41분에 보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2분 전환 상황을 41분에 보내주고, 그리고 41분 오발령 문자는 오전 7시 3분에 보내준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었으면 어쨌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준비를 했을 때도 태연하게 북한이 남한과 이 평화를 맺기를 원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생쇼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어떤 무기를 쏘더라도 사실 여기 주한미군과 우리 자체 방위력이 아닌 주한미군과 자산 가지고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 되면 빨리 대피하고 우리 안전을 우리가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들은 여기에 무감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고 하는데 미사일 대강 그렇겠지, 또 쏜다고 하고 있다가 지나가겠지, 이런 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정작 서울 시내 한복판에 무기가 떨어졌다면, 또 거기에 핵이 탑재됐다면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준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어디를 대피하고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 여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보를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서 지켜주고, 또 북한에서 설마 그러려니,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 우리 이런 아침에 국민들은 이 경보 소리, 사이렌 소리에 짜증만 내지 정작 우리의 안전과 안보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 않았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서울 또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도 북한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항상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 어떤 행동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걸 깊이 인식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즉 대만에 중국이 침공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럴 경우에 북한에서 남한에 공격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완성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언제든지 도발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은 핵에 대한 보호,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예비 행동, 이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어서 적어도 상황이 생기면 어디로 대피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 이걸 알아야 되겠고, 당국도 거기에 걸맞는 철저한 대비, 그리고 국민에게 계몽, 이런 것들이 아주 필요해 보입니다. 자,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이 경보가 더 많이 날아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행동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